네, 안녕하세요. 데프콘 라이트업 중에서 이제 스머글러 코브라는 문제의 라이트업 발표를 맡게 된 티오리의 서민교 연구원입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머글러 코브라는 문제의 뭔가 소개라던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기를 한 다음에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분석부터 취약점, 그 다음에 어떻게 익스플로이트를 했는지, 그리고 익스플로이트 사용한 이제 루아질 인터널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 더덕 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더덕은 티오리 사내 시테프 클럽인데요. 티오리 미국 인원과 한국 인원이 합쳐서 같이 시테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덕이 왜 더덕이냐, 모리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티오리니까 더 오리 해서 오리는 영어로 덕이잖아요. 그래서 더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데프콘에서 저희는 3등을 했고요. 그래서 그 문제 중에 재밌었던 문제를 추려서 제가 스머글러 코브라는 문제를 그 다음에 저 발표 이후에 이태양 연구원님께서 올드스쿨이라는 문제를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면은 이런 다음과 같은 디스크립션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압축 파일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웹 링크 하나가 같이 이제 주어졌는데요. 그래서 디스크립션을 간단히 읽어보면은 이제 루아 카고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인스펙션 해보겠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풀어보실 분들은 저 위에 링크로 가시면은 이제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어진 웹 링크에 접속을 해보면은 이제 입력한 루아 스크립트를 실행해주는 웹 인터페이스가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어떤 루아 코드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압축 파일을 살펴보면은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librua짓이 이 라이브러리 파일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단순한 그냥 루아는 아니고 루아짓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어떤 그런 스크립트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 파일 2개와 그 다음에 도커 파일과 런의 실행 스크립트가 존재하는데 이게 되게 친절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apt 안에 패키지들도 버전도 다 프리즈 되어 있어서 거의 엔간하면은 run sh를 실행했을 때 오류 없게 실행이 될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되게 일단 인상이 깊었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루아가 아니라 이제 루아짓이다 보니까 인터널은 거의 일반 루아와 다른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대부분 유명한 개념이긴 하지만 저스트 인 타임 컴파일러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스트 인 컴파일러는 인터프리터의 비효율성을 커버하기 위해서 고안된 개념인데요. 인터프리터의 특성상 이제 그때그때 실행되는 코드밖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반복문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코드가 나중에 많이 재사용되게 되는 코드임에도 이제 매번 그걸 트랜스레이션을 해야 되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이런 많이 재사용되는 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런타임에서 바이트 코드를 이제 실행 환경에 맞는 네이티브 코드로 이제 컴파일 하고 그 다음에 그 컴파일된 걸 나중에 또 최적화를 한 번 더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최적화나 이제 컴파일을 할 때 이제 라인 넘버와 어떤 어썸션, 베리어블 타입 같은 그런 어썸션을 가지고 이제 네이티브 코드를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라인 넘버가 실행이 될 때 그거를 이제 엔진이 그거를 풀아웃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코드는 이제 재사용 빈도에 따라서 이제 cold, warm, hot, very hot과 같은 상태를 구분되게 되는데요. 이게 인터프리터 성능 향상이 되게 확실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인터프리터 언어들에서 자바스크립트라던가 이런 인터프리터 언어에서 이제 다양한 구현체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구현체냐에 따라서 상태의 구분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4개로 구분해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플로우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루아짓의 플로우는 아니고요. 스파이더먼키에서 이제 짓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플로우인데 거의 이제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인터프리터로 실행을 하다가 어떤 재사용이 이제 프로파일러에 의해서 재사용이 감지가 되면은 베이스라인 컴파일러가 먼저 동작해서 일차적으로 가장 단순한 형태의 네이티브 코드로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라인 G 코드가 실행이 되다가 이제 이온이라고 하는 짓의 옵티미제이션 엔진이
옵티미제이션 컴파일러가 실행이 돼서 이거를 이제 좀 최적화하다 보니까 실행이 오래 걸리다 보니 옵스레드에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최적화가 진행되는 중에는 일반적인 베이스라인에서 컴파일된 코드가 실행이 되고, 최적화가 완료가 되면은 그 최적화된 G 코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적화를 위해서 어떤 어썸션을 가지고 최적화를 하는데요. 그 어썸션이 깨어질 경우에는 이제 베일아웃을 통해서 이제 원본 코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G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유명한 자주 쓰이는 그 최적화 알고리즘이 타입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재사용되는 코드인 경우에, 그래서 최적화 이전에는 이제 뭐 타입이라던가 타입 비교를 이제 일일이 다 했다면은, 최적화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어썸션을 가지고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슘하는 부분은 최적화를 이제 스킵을 하고 패스트 패스를 만들어서 이제 가장 최소한으로만 체크를 진행해서 최적화를 진행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가장 많은 최적화 기법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최적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GC 도입이 되면 퍼포먼스가 굉장히 극대화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퍼포먼스 비교표인데, 루아가 지금 5.1이 거의 최신 버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신 버전과 이제 루아 집 2.0을 비교를 했을 때 x64 기준으로 이제 편차가 크지만 이제 MD5 같은 복잡한 연산을 많이 수행하는 벤치마크의 경우에는 최대 110, 200까지 퍼포먼스 차이가 나는 것을 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이제 짓이 뭔지 알아봤으니 이제 코드를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코드 분석에 앞서서 이제 먼저 간단히 이제 주어진 예시 코드와 바이너리를 실행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인터널은 모르지만, 뭔가 이제 그 카고라는 함수에 myship이라는 이제 펑션 포인터를 넘기면은 그거를 실행을 해주는 걸 알 수가 있고, 실행한다기보다는 뭔가 그걸로 뭔가 지지고 볶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고가 실행이 됐을 때 어떤 주소를 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주소 느낌상 뭔가 쓸모가 있는 주소인 것을 쓸 수가 있고, 그러면 릭 벡터가 릭을 따로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뭔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을 보면은 git opt start라는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독스에 따르면은 이제 위의 부분은 옵티미제이션 레벨을 3으로 지정하는 것이고, 밑에는 핫루프라는 옵션을 1로 지정하는 건데, 핫루프라는 옵션은 아까 말했듯이 코드의 재사용 빈도를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짓을 적용할 때 짓을 어느 정도 반복이 돼야지 적용을 할지를 지정하는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이기 때문에 두 번 실행이 되면은 이제 핫이라는 상태로 간주를 하고 최적화를 진행을 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두 가지 함수를 또 기존 루아 인터널 그 함수 말고도 두 가지 함수를 추가를 하게 되는데, 카고와 프린트라는 함수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 그냥 프린트라서 크게 볼 게 없고,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카고라는 래퍼 함수가 이제 내부적으로 디버그 짓이라는 함수를 가리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버그 짓이라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인자를 두 개를 받는데요. 아까 예제 코드에서 보셨다시피 첫 번째는 이제 펑션 포인터고, 두 번째는 인티저로 어떤 알 수 없는 오프셋이라는 이제 내부 변수로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래서 코드 흐름을 쭉쭉 따라다 보면은 45번째 라인에서 이제 getTrace라는 이제 루아짓 인터널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이 getTrace는 루아짓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파일러가 이름이 트레이스 레코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짓 정보를 가져오는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 루아 밑에 코드 루아를 참조를 하시면은 이제 루아 내부 코드를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 함수 getTrace를 하면은 이제 gctrace라는 구조체로 이제 인자를 반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58번째와 59번째를 보시면 이제 m코드와 사이즈 m코드를 저희가 두 번째 넣었던 오프셋에 따라서 증감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머신 코드에서 원하는 저희가 넣은 인자만큼 오프셋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소스 코드 하나를 보면은 dig up the root라는 소스 코드였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행 권한 밖에 이제 도커 파일의 명시가
되어 있었고 실행 권한밖에 없게 데코 파일 명시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냥 코드는 별거 없이 그냥 인자만 맞춰주면은 플래그를 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플래그 플레이스홀더라고 되어 있는데, 살짝 이제 사이드로 말씀드리면 이번 데프콘 같은 경우에는 특이했던 게 플래그가 어떤 고정값이 아니라 팀별로 티켓이라는 고유 팀 팀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그 티켓이라는 값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플래그가 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치팅 방지용으로 이렇게 플래그를 동적으로 생성을 하는데, 그걸 위한 플레이스홀더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서 취약점이 뭐냐? 그래서 취약점은 아까 말했듯이, 사실 이건 취약점이라기보다는 대놓고 피처처럼 있어서 취약점인지 피처인지는 헷갈리지만, 일단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생성된 G코드 안에서 원하는 대로 오프셋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말은 결국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성된 G코드에서 시작 부분을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능한 어썸션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짓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네이티브 코드를 생성하게 한다면은 사실상 저희가 실행 시작 시점을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비터리 코드 execution이 가능할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슬픈 소식은 저희가 루아를 결국엔 루아를 잘 조작을 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막 원하는 이제 모든 어셈블리를 생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아이디어가, 저희가 이제 원하는 코드를 막 만들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일부라도 원하는 코드 조각을 만들 수 있다면은 그거를 이제 미스얼라인한 오프셋으로 이제 오프셋을 조정을 하면은 저희가 이미 그 코드를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일부라도 원하는 코드를 전체를 생성할 수 없다면 일부라도 원하는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 루아 짓의 인터널을 분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루아짓은 이제 밑에 그 사진을 보시면은 오티미제이션 레벨에 따라서 다양한 그 오티미제이션 기법들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기법들이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 저희가 그 원하는 코드 조각을 쓰기 위해서 활용했던 기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해시키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이었고, 하나는 이제 어떤 기법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최적화 패턴에 가까운 느낌인데, 이제 저희가 임시로 사용하는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얼로케이션을 최대한 회피하는 그런 기법들을 활용하여 익스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해시키 스페셜라이제이션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해시맵을 룩업을 할 때 이제 완전히 그냥 사용하는 경우는 없고, 세퍼레이트 체인이라는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콜리전을 최대한 줄이는데요. 이 세퍼레이트 체인을 적용을 하면은 원래는 어떤 일반적인 해시맵에서는 원래 해시맵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5, 1 컴플렉시티로 이제 참조가 되는데, 세퍼레이트 체인을 적용을 하면은 이제 에버리지는 5, 1이지만 그 다음에 워스트 케이스에는 5n 타임 컴플렉시티가 걸리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라기보다는 5n도 충분히 빠르긴 한데, 이제 루아짓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제 다른 언어에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 마냥 이제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테이블 오리엔티드를 많이 라고 불릴 만큼 테이블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해시맵의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최적화 필요를 느꼈다고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시키 스페셜라이제이션의 이 기법 자체도 다른 언어에는 거의 적용이 되지 않는, 다른 최적화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기법인데, 이제 루아짓에 좀 특이하게 있었던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컨스트 키로 이제 해시맵을 참조를 할 경우에는 이제 어떤 해시 체인 인덱스인지를 미리 어딘가에 저장을 해두고 나중에 참조할 때 그것을 이제 활용해서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최적화를 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루아짓 인터널에서 세 가지 IR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해시 레퍼런스 키가 이제 원래 풀네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href 키, 저 근데 해시 레퍼런스 키가 좀 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해시 레퍼런스 키는 이제 그 IR을 사용을 하면은 내부적으로 이제 어슈만 인덱스가 정확한지 검증을 하는 코드가 emit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수도 코드로는 그냥 간단하게 인덱스를
그 주어진 키가 그 어슈만 인덱스과 일치한지를 검증하고 아닐 경우에는 베일아웃을 하는 그런 수도 코드를 보시면은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그 hload, hstore와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hload와 hstore 앞에는 무조건 hash reference key 저의 IR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load랑 hstore는 말 그대로 이제 그 해시맵의 값을 로드하고 스토어하는 그런 IR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냐 하면은 보시면은 이제 다음과 이제 T2 루아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그 포문 안에서 여러 번 재사용을 하면서 저 X라는 이제 테이블에 테이블에 그 특정 이제 한 개는 플로트, 한 개는 인티저로 이제 참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 루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JDump라는 옵션을 통해서 얘네가 어떤 IR로 변경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머신 코드로 IR에서 머신 코드로 변경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href 키와 hstore로 그리고 이렇게 IR이 활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IR이 이제 어떤 머신 코드로 변경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아까 그 href 키 수도 코드와 유사한 형태로 이제 RDI에 저희가 넣었던 그 해시맵의 키를 넣은 다음에 컴페어를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베일아웃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 그 href 키의 특성 때문에 저희가 넣은 이미 그 컨스턴트가 이제 어셈블리로 그대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미 일부라도 코드 조각을 생성할 수 있는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그런 그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는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원하는 상수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알아야 될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루아짓에서는 이런 메모리 할당이 되게 비싼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할당 이후에도 가비지 컬렉션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도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GC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할당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아예 할당을 안 할 수가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escape analysis라던가 그런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최대한 이제 할당을 피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제 플로팅 포인트 넘버 같은 경우에는 그 언박스드 형태로 이제 루아짓에서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루아에서 이제 모든 밸류들은 8바이트 플로팅 포인트를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의도는 이제 NaN 태깅, 나도 넘버 태깅이라는 이제 기법을 쓰기 위해서, 최적화 기법, 아무튼 그런 것들 쓰기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루아짓은 친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그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V8 인터널 중에서 포인터 컴프레션을 통해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모든 그 포인터 같은 것에 그 데이터 전체를 포인터로 쓰는 게 아니라 일부 데이터를 떼서 그 부분은 메모리 태깅을 위해서 쓰는 그런 행위를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건데요. 루아짓에서 모든 밸류들을 8바이트 플로팅 포인트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일부 남는 비트들을 메모리 태깅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아까 같은 코드인데 이제 X에 첫 번째는 이제 플로트를 이제 더블을 넣고 두 번째는 이제 그냥 일반 인티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떤 그 머신 코드로 에밋됐는지를 보시면은 첫 번째는 그대로 이제 그 저희가 의도한 이미 코드가 넣어두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일반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플로팅 포인트 더블로 이제 변환이 돼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최적화 행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결과적으로 저 X 해시 어떤 테이블에 이미 키를 넣는 것으로 저희가 한 번에 그 G페이지에 이미 8바이트를 생성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익스에 활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이미 8바이트지만 이게 연속해서 할당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렇게 밑에 사진에 보시다시피 좀 떨어져서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IR이 같으면은 에밋 때는 이제 네이티브 코드도 유사하니까 이제 각각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운이 좀 안 좋으면 뭐
그 R8 그 X86 특성상, X64 특성상 R8부터는 앞에 프리픽스가 붙기도 해가지고 막 레지스터 얼로케이션이 막 랜덤으로 되고 이러면은 이제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예측이 가능한 그런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셋이 일정하면은 숏점프를 통해서 떨어져 있더라도 체이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저희가 그리고 이제 그 숏점프를 쓰기 때문에 이제 그 8바이트를 쓸 수 있지만 이미 8바이트를 쓸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사용한 거는 숏점프 2바이트를 빼면은 이제 6바이트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플래그를 따려면은 웹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쉘 따는 건 안 되고 결국에는 그 dig up the root 저 파일을 실행을 해가지고 인자를 맞춰서 실행을 해가지고 플래그를 얻는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좀 불길한 느낌처럼 어쨌든 쉘 코딩을 빡세게 만들기 위해서 뒤에 인자를 넣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파일 크기 제한이 이제 433바이트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다 문자를 스택에 넣어서 익시브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삽질을 하던 중에 이제 특이했던 부분이 이제 RDI에 STD 파일 락 포인터가 이제 libc 포인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프셋 계산을 하면은 이제 libc 시스템을 가능하다는 걸 발견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관찰을 했을 때는 이제 이게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저희 코드 이제 특징 때문에 그냥 코드에 한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레지스터 얼로케이션이랑 RDI 포인터 값이 거의 고정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관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사용을 가능하니까 인자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인자는 그냥 저희가 엘리미네이션 안 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변수를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dig up the root랑 뒤에 인자를 이렇게 넣어두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릴레이티브 계산, 오프셋 계산을 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찾아낸 다음에 거기로 이제 뛰게 쉘 코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익스플로이트는 단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쉘 코딩한 부분은 별거 없고 저희가 RDI에 있던 부분을 오프셋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core RAX까지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담은 익스플로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2번 실행한 다음에 그리고 최대한 숏 코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행이라던가 이제 공백은 최대한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위에서 만든 이제 어셈블리를 다 더블 형태로 변환을 해가지고 이 키에 삽입을 했고, 그래서 뒤에는 이제 인자로 넣기 위해서 패스와 인자를 이제 넣어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X를 실행을 성공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라이트업은 이 정도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문제풀이 자체는 뭔가 간단했던 것 같은데 이제 루아짓 풀면서는 이제 루아짓 내부를 좀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재밌었던 시간이고요. 루아짓이 뭔가 사용하는 사람이 많나? 적나?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좀 마이너한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되게 메이저한 최적화 기법이라던가 최근에 이제 다른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최적화 기법들을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네, 좋았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